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광주 전남 지역의 방문자가 매일 조금씩 늘더니 이제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광주 시민은 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6명을 포함해서 157명이 감염 우려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됐고 진단 검사 결과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전파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시는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2주 동안으로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강사와 학원 강사 등 7명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전남교육청은 이태원과 홍대, 논현동 등지를 방문한 원어민과 교직원이 4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건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녀들의 PC방, 노래방 등 밀집시설 및 감염 이온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된 경우 대인 접촉과 외출, 금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가운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교실과 이부제 수업 등이 도입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 인원을 분산시키고 오전반, 오후반 형태의 이부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실 내 학생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등교 시간을 30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광주 지역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담긴 꾸러미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판로가 걱정인 지역의 농민들을 돕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친환경 꾸러미 만드는 현장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쌀과 잡곡, 각종 야채가 정성스럽게 담겨지고 한쪽에서는 꾸러미를 냉동차로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번 주부터 광주 지역 각 가정에 배송되고 있는 친환경 꾸러미입니다. 담긴 내용물은 통밀쌀과 백밀국수, 우리밀 쿠키 등 12개 품목으로 모두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꾸러미는 모두 20만 4천여 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꾸러미를 희망하는 광주 지역 학생 1명당 하나씩으로 이번 주부터 매일 6천여 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꾸러미는 남구와 서구, 광산구 등 3개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내용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학교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먹고 그동안 학교 급식을 했었는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꾸러미 한 개당 3만 5천 원어치의 농산물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모두 72억 원. 전액 학교 급식 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를 돕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 부담 완화도 있을 테고요. 또 지금 학교 급식 중단되면서 어려워진 농가들도 어느 정도 소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차 직배송 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고 있는 친환경 꾸러미는 이번 달 말까지 광주 전역의 배송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이후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석 달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 무급 휴직자로 긴급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해당 가구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한 (5.18) 왜곡 주장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정신 계승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종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할 청소년과 2030 세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들은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틀간 7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밀레니얼 세대 중 5.18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데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꼭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5.18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레드페스타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5.18 기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5.18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18을 알고 있냐는 질문엔 10명 중 7명이 안다고 답했고 5.18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답변도 중장년층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엔 모른다는 답변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습니다. 딱히 저희 세대는 이제 겪지를 않았으니까 공감은 제대로 못하죠. 윗분들보단. 밀레니얼 세대는 5.18과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나 SNS로 주로 접하고 있었는데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등 역사 왜곡과 비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 왜곡이 좀 그렇잖아요. 5.18이 아니더라도 역사 왜곡은 나쁜 거니까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반면 왜곡 폄훼 시도는 잘못됐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어차피 올바른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만 하고 사니까 좋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의 가치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해 구체적인 사실들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과 더불어 소위 잘 팔리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5월 단체 등이 요청한 5.18 관련 미국의 기밀 문서 일부가 기밀이 해제돼 한국 정부에 제공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 국무부가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밀 문서 140쪽 분량 43건을 기밀이 해제된 상태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받은 문서 대부분은 과거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된 문서고 일부 새로운 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한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의 원고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는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 원고 13점으로 5.18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돼 있고 당시 도쿄지국을 통해 AP통신 본사로 송고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이 원고를 소장해오던 전 광주 MBC 오정묵 PD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공개했고 앞으로 도청 별관 2층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4개월여 만에 조사 개시를 선언하며 정부 부처의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늘 조사 개시를 선언하며 국방부와 법무부 등에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동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사위는 진상규명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가 함께 나서야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경위, 북한군 침투설 등을 조사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실은 배가 항구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고발당한 업체가 이번에도 내다버린 걸로 추정되는데요. 행정은 물론 사법마저 비웃는 무단 투기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의 3층 건물 높이로 쌓인 쓰레기산. 한 재활용 업체가 불법으로 쌓아둔 것으로 지자체가 검찰에 고발한 뒤 야적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11m가 넘는 쓰레기 더미에서 새까만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임시로 막아놨지만 주변 농경지로 폐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추적해봤습니다. 선박에 쓰레기를 실어 항구에 방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자꾸 안 치우니까 내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한번 찍어보니까 거기가 나오대요. 구두 관리인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름 넘게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해 영암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는 18,000톤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3,000톤에 불과합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달라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농어촌은 쓰레기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할 예정인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후보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이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행란 소아자매원 원장 등 2명을 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시장이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조 전 의장이 낙점될 경우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과 이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 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찬스와 품앗이 찬스 등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직원 7명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 7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 가운데 4명은 전남대학교병원 노조가 고발한 임직원이며 3명은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 직원이 머리에 탄두를 맞아 부상을 입었던 골프장에서 또 다른 탄두가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23일 캐디의 머리에 K2 소총용 탄두가 박혔던 담양의 골프장에서 또 다른 탄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